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생존이 우선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생존이 어렵자 스마트폰 분야에서 물량전 앞세웠던 중저가 브랜드 아너 매각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 부분이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매각으로 위기 탈출을 시동을 거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미국의 3차 제재로 생존까지 걱정해야 되는 화웨이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의 초강력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추락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하락하면서 내년까지 이 여파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생산 차질까지 빚었으며 내년 스마트폰 등에서 생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지금 화웨이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화웨이가 잘 나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화웨이죠.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이후 화웨이의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7,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상반기에 화웨이 점유율 하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지금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인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통해서 지금 일부분 지금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또 올려드렸죠. 결코 좋아진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했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위안화까지 포기해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떨어졌던 경기가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무작정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위안화를 높여서 이 시기를 극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인도 중국 간의 국경 분쟁, 이거 중국이 미친 짓거리 했어요. 저는 중국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은 인도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미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의하면 월간 보고서인 마켓펄스 조사에서 따르면 지난 4월달 글로벌 점유율이 21%를 기점으로 점유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달에는 15%를 기록할 만큼 상황이 나빠졌죠. 보세요. 여기 지난 4월달의 글로벌 점유율은 21%, 8월달의 점유율은 15%, 4개월 만에 얼마나 떨어졌죠? 6%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이게 굉장한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4분의 1 이상이 판매량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제재로 화웨이가 생산 그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생산이 덜 되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덜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판매가 덜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 것은 생산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올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가 하와이 5,480만 대 21%, 2위가 삼성전자 5,420만 대 20%, 3위가 애플 3,750만 대 14%, 4위가 샤오미 2,650만 대 10%, 5위가 오포 2,450만 대 9%를 달했어요. 여기서 보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에서 1위를 달렸었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2분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1등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의 원인.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시장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2월 달에 굉장히 두들겨 맞았죠. 중국이. 그런데 이게 3월 달 넘어오고 4월 달부터 호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5월, 6월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 2, 3월에 억눌렸던 것이 4, 5, 6월에 팍 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줄었던 것이 이렇게 튄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는 중국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화웨이의 전체 판매량 중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70%. 말하자면 10대 중에 7대가 중국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내 점유율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만 잘 잡아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확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의 함정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 범위를 넓혀보면 삼성전자의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판매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코로나의 회복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고점을 유지하던 화웨이는 8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40%나 판매량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또한 큰 폭으로 떨어져서 1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아까 15%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웨이 스마트폰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제재인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난 5월달부터 이어졌죠. 지난 5월달부터 이어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1차, 2차, 3차, 이번에 3차죠. 화웨이의 제재는 화웨이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구글의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해서 탑재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는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된 3차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부품 공급까지 차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구글 GMS 서비스, 구글 맵, 구글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데 이 구글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웨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은 다 구글 서비스 못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새로 신규로 이번엔 업데이트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전 제품으로 물건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대로 구글 서비스가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로 만든 제품들에서는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추락도 화웨이에겐 뼈아프죠. 인도의 통신망 사용자가 8억 5천만 명이 넘는 세계 2위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여전히 낮아요. 그런데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국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애플도 자체 공장이 거기에 만들어지겠다. 예,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인도가 히말라야 영토 분쟁을 이유로 반중 정세가 강해지면서 화웨이는 이것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제재 그리고 인도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탈중국화가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됨으로써 화웨이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나쁠 것이냐? 아니죠. 내년도 전망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화웨이 스마트폰 내년 전망으로 보는데요. 미국의 화웨이의 3차 제재가 이때부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3차 제재를 통해서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급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3차 제재가 뭐냐면 미국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아주 막는 제재인데요. 특히 미국의 기술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전혀 팔 수 없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와 있어요.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부재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에 대해서 SA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올해 1억 9,20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900만 대로 거의 4분의 1 이상, 아니 4분의 1 이상은 아니어도 거의 5분의 1로 6분의 1로 줄고 있죠. 6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SA는 또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5.1%대에서 비축한 칩셋을 모두 사용한 2021년에는 4.3%까지 폭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이 15.1%잖아요. 그런데 2021년까지 가면 여기에 3분의 1로 준 4.3%까지 지금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잘 나가는 브랜드 매각으로 버티려는 화웨이 스마트폰 분야인데요.
여기에 아너 브랜드 매각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잘나가는 중저가 브랜드 아너의 매각을 추진 중이죠. 아너가 만약 팔리게 된다면 더 이상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애플, 그리고 다른 세계 스마트폰 시장들과 1, 2, 3위의 스마트폰 물량 싸움을 할 수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를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14일 날 화웨이가 디지털 차이나 그룹을 포함한 중국의 여러 기업들에게 초저가 브랜드인 아너 스마트폰 부분을 25억 위안, 약 4조 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 탓에 글로벌 반도체는 물론이고 온갖 주요 부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죠. 화웨이가 판매하려는 아너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저가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중저가인 이 브랜드를 판매하고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분야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중저가 아니면 프리미엄. 지금 현재 화웨이가 사놓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부품들. 이 부품들을 아너를 만들 때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 사용할 것을 오히려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양을 확 줄여버리고 오히려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집중을 해서 이러한 것을 해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매각에는 아너 브랜드의 권한뿐만 아니라 단지 브랜드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제품, 그리고 관련된 연구 개발 부분, 그리고 부품 공급망 관리 부분까지 전부 다 토탈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브랜드는 화웨이가 2013년도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해 만든 별도의 브랜드예요. 따로 브랜드가 돌아가고 있어요. 브랜드 관리는 물론이고 연구 개발, 부품 조달까지 그동안 화웨이와 다른 브랜드가 차별화돼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매각하는 것이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화웨이의 급한 사정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예상했던 매각 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인수 가격은 150에서 200억 위안 순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제1번으로 디지털 차이나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아너 스마트폰의 유통을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유통을 담당했던 회사에서 이것을 인수한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말을 하는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인수업체로 거론되는 회사는 중국 가전 제조업체,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예요. TCL. 그리고 또 다른 후보군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샤오미. 이 세 회사로 지금 압축이 된 상황이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너 브랜드 매각의 의의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물량전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웨이가 올 2분기에만 아너 브랜드를 통해서 판매한 판매 대수만 1460만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전체 물량이 5580만 대인데 여기 물량의 26%, 약 4분의 1 이상을 담당해왔던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저가 위주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요. 공력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이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작년 매출은 700억에서 800억 위안, 순이익은 50억 위안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의 버티기 전략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업체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품 조달이 수월치 않은 입장에서 확보한 재고를 프리미엄으로 집중해서 최대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아너 브랜드는 매각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측면, 이거는 제가 다른 기사에도 안 나왔는데 제가 올려드리는데 이 측면을 제가 간과를 못하겠어요. 이게 BOE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BOE가 화웨이가 이 브랜드로 판매하면 공급이 잘 안 팔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많이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브랜드에 공급되는 올레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BOE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 입장으로서는 이번 매각이 성공하게 되면 화웨이나 아너 브랜드 모두 윈윈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고어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너가 화웨이 손을 떠나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제품 공급망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한 말을 해드릴게요. 자, 아너가 화웨이 손을 떠나면 미국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너 브랜드가 지금 화웨이 안에 있기 때문에 GSM,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너 브랜드가 다른 회사의 제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GSM,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실려서 판매가 가능해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디지털 차이나의 매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차이나가 아너 브랜드를 유통만 했던 회사예요. 공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디지털 차이나에 매각이 된다면 기술 개발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는 누구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지금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를 매각할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주식을 스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식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차이나가 다른 아너 브랜드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 경우, 이걸 주식 스왑을 통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일정 부분 갖고 다른 것은 돈으로 더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각은 되었지만 화웨이가 다시 이 회사를 담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이 브랜드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에서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제품들은 아니고 이전에 나온 제품들은 여전히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화웨이의 측면으로 보면 이것을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되살 수 있는 가능성도 다시 열릴 수 있다. 아니면 디지털 차이나를 자회사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모를까? 라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꼼수를 만약 부리게 된다면 미국은 여전히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나 다른 제재까지 이 회사까지 넘어서 제재가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매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 시기만 넘어가려고 이렇게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이 이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 또 만약 눈 가리고 아웅했을 때 미국이 어떠한 대제까지 또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제가 이 내용이 더 나오게 진척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